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 C급 하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6.12%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5조를 팔았고요. 기관이 1조 7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이 7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5.14%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야, 정말 저희는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할 지경으로 오늘 지수를 흔들어 제꼈습니다. 뭐 반도체야 저기 계신 분들이야 뭐 AI 관련주나 뭐 이런 분들은 먹은 게 많으셔가지고 뭐 토해낼 게 있겠지만 바이오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먹은 것도 없는데 지금 거의 뭐 위액이 나올 정도로 신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오늘 뭐 거의 무너졌다 봐야죠. 지금 뭐 현재 상황이 지수가 좋으면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지면 뭐 같이 빠지고 바이오가 진짜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지금 아스코도 잡혀 있긴 하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뭐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도 단기 슈팅이 그치고 다 빠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가운데 뭐 HLB는 잘 버텼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유상증자 악재가 나왔음에도 잘 버텼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선방을 한다고 해서 저는 유상증자를 뭐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오늘 HLB 이노베이션 지분과 관련돼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공시가 나왔는데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콜옵션 행사자는 1번이 HLB였고 2번이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제약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운영자금조차도 지금 모자린다라고 하면서 이노베이션 콜옵션 행사하면서 32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HLB가 64억 원 정도 썼고요. 거기에 진양군 의장이 또 이노베이션의 개인 자금으로 장내 매수를 또 했습니다. 뭐 LB와 제약 같은 경우는 좀 평단이 높아요. 25,888원에 콜옵션을 행사했고요. 진양권 의장 같은 경우는 한 평균 단가 21,000원대에 한 만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안티라서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아니라 어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고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거고, 납득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 말이 수긍이 되실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HLB 오래 투자하셨고 이유도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저거 비전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저거 지금 메디포럼 제약 때부터 HLB 제약의 옛 사명이죠. 메디포럼 제약일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작이 2016년부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상 승인 받아서 임상이 들어갔는 게 언제야? 이것도 한참 전인데. 2018년도에 항응고제 임상 일상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고 뭐 일상 진행한다 그러더니 뭐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래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그냥 뭐 비전이 없다. 그렇다고 이제 출발한다고 해서 선두 기업인 뭐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팜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세 기업들과 지금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제약은 그 틈에 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갑자기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 엄청난 실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뒤처져 있다. 뭐 이제 시작을 해서 29년도에 일상을 끝낼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부분도 그렇고요. 뉴스로는 그런 것들은 다 쏙 빼놓고 뭐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CGMP 시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몇 년 안에 단기간 안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요번에 유상증자 받은 거 거의 다 때려 넣어야지만 CGMP 인증받고 뭐 하고 뭐 하면 거의 한 3, 4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번에 거의 뭐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권신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약을 2배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제네릭 약 생산하는 뭐 요런 정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HLBA 리보세라닙을 생산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세부적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거로는 리보세라닙 생산을 위해서 시설을 짓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추후적으로 최대 주주 관계자들이 유상증자를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런데 거의 100%입니다. 신주인수권 일부 매도해가지고 자기들 돈은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들여도 정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참여 수준이 아닐까. 왜냐면 제가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다 그랬어요. HLB 유상증자 때도 그랬고 뭐 생명과학유증 때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일부 매도해가지고 그 차입금으로 자녀 물량들 참여하고 뭐 가지고 있는 현금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예정된 사항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이 금감원이 눈이 있으면 아마 이거 반려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저 대기업인 하나솔루션조차도 수차례 지금 빠꾸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의 참여 비중과 그 다음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유로 그 자금의 태클을 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승인을 내준 건데 제약 같은 경우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거 유상증자도 제가 지금 문제라고 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솔직히 저는 유상증자는 큰 뭐 신경은 안 씁니다. 뭐 내야 되면 내는 건데 문제는 제일 큰 게 실사입니다. 실사가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서 벌써 5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약 2달 남짓인데 거래일로 따지면 몇 거래일 안 남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실사를 진행을 하고 FDA 측으로부터 EIR을 받는데 뭐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희가 뭐 정말 뭐 늦게 실사가 끝났더라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만약에 최소한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서류 보완으로도 안 된다면 서류로도 시간이 좀 촉박해지는 타임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인 겁니다. 이게 뭐 실사가 좀 잘 마무리됐다 그러면 전 지금 당장 유증한다고 해도 참여를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실사 부분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고 유상증자 자체의 사용처 내역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합당하지 않다. 시기적으로나 사용 목적이 다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참여를 뭐 이게 뭐 날짜 개념으로 막 하고 그러지만 HLB 생명 과학 때는 안 그랬습니까? 얘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 승인 발표 앞둔 시점에 유상증자를 했지. 그러면서 또 진양구 의장도 나와서 선물 같은 유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HLB 생명과학 유증 참여한 것도 HLB 유증했던 그 물량들이 제법 큰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요번에도 HLB 생명과학 유증 돈 많이 선물 같은 유증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당한 거였고 요번에 또 지금 제약이 됐는데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경우에는 이 최대 커트라인이 한 12,000원 될 겁니다. 그 라인이 깨지면 HLB 생명과학이 주식담보대출 받은 물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중에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삼자배정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고금리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웃기죠. 다른 HLB도 그렇고 지금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전환사채 했잖아요. 고금리인데 했잖아요. 근데 HLB 제약은 고금리라서 그걸 배제했다. 정말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여튼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HLB를 응원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최대 주주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말과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로 어떨 때는 호재처럼 포장을 하고 어떨 때는 악재처럼 포장하는 뭐 이런 방향성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신뢰를 많이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같이 한 6년, 7년 이상 투자한 주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HLB를 저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HLB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신뢰가 훼손돼 있고 기업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투자를 잘 이어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간혹 어떤 분들은 너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니까 HLB가 신뢰가 안 좋고 아무도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뭐 구독자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하찮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뉴스에 매일 빵빵빵하게 나오는 진영권 의장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뭐 많은 바이오 종목들 재료가 있었던 애들도 좀 빠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고점 대비 60%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재료가 잘 나온 알테오젠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눈에 띄게 바이오 중에서 올릭스, 한미약품 뭐 이렇게 잘 버틴 애들도 있어요. 뭐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팹은 0.1%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넥스 같은 경우는 흑자를 또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오늘 1% 하락하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안 돼, 진양군 의장이 사도 안 올라, 말 그대로 실사가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다. 정말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해내고 있는 이 속쓰린 마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HLB는 2.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5% 하락을 했습니다. 자, HLB 파나지는 3.71% 하락을 하고, 매동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파나진 차트 완전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이 1870원 라인을 깨뜨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도 또 신저가 쓸 가능성이 열려버렸습니다. 가격적으로 1600원대 한 자리 있습니다. 이제 1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자리 깨지면 신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독합니다. 지독해. 이렇게까지 빠질 거가 되나? 시총이 지금 또 1000억 깨졌지 싶은데 800억입니다. 800억. 우리가 사올 때 거의 뭐 한 2천억 했지 싶은데 800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1,550원에 마감을 했고, 지분 공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늘 납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진양군 의장님이 어디선가 지금 열심히 사고 계시는데 방어는 잘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주봉은 양봉 주봉. 일봉은 나름 지킬 자리는 지키고 마감했지만 꽉 채우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좀 아래에서 21,000원 라인을 또 한번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를 잘 버텨서 올라가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요거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2만원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베리스모 이슈가 좀 묻히고 있는 상황이고, 일상 자체도 끝나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중간 데이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4쿼트 4, 5, 6 요거 끝나는 시점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요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걱정이 됩니다. 다만 뭐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수급 자체도 좀 돌아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는 3,0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테라피틱스도 다음 달이면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봐야 되는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3,400원 무너지고 다시 3,000원 라인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적으로는 2,955원이 제가 그을 수 있는 마지막 선입니다. 저 자리가 깨지면 또 신저가 나올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라인을 살리는 상태에서 돌아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HLB는 항상 그랬어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좀 주가가 올라 있는 경우가 없고, 재료가 나와야지 출발하는 뭐 좀 기괴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튼 테라피틱스도 차트가 그나마 그룹주 중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일만 남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게 다 뭐 우리 같이 올해 주식 투자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요 근래 주식 안 하다가 뭐 집담보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융자, 뭐 이거 끌어다 써가지고 지금 고점에 투자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 HLB 바이오 스텝이 제일 지금 좋습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HLB 바이오스텝 주주는 거의 뭐 지금 상한가 한 방 맞은 거나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만약에 거래되고 있었으면 동전주 갔었거든요. 야, 신의 한 수네. 자, HLB 글로벌입니다. 1864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글로벌도 오늘 장중에 투매가 나오면서 보라색 라인을 깼어요. 자, 깨지고 오늘 종가도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 또 신저가입니다. 예, 신저가 또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99.9%죠. 지금 시총 얘 엉망이죠. 얘도 944억입니다. 진양구 의장님, 이 본인 개인 회사잖아요. 이 개인 회사 관리 안 해요. 딸들만 뭐 3만원에 팔고 나가면 만사 땡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2,000원에서 33,000원, 36,000원에서 지금 1,800원 왔습니다. 좀 주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너무합니다, 이거. 딸들만 잘 팔고 나가가지고, 지금 뭐, 저 대기업 자녀들 마냥 뭐 지금, 회사 수업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해외 유학도 다 갔다 오고 막 그런데, 야, 이게 진짜 말을 말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4,0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지금 뭐 차트가 영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 무너지면 이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냐. 거의 뭐 이 자리까지 또 거의 12,000원이거든요. 이거 딱 일생 반대매매 나올 수 있는 가격 정도가 지켜줄 수 있는 라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14,000원에서 계속 빠진다면 그렇게까지 열어둬야 되고요. 그나마 주봉상 13,000 초반까지는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이 있네요. 13,300원. 13,300원. 자, 요 라인까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지켜야 될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철회가 되거나 이 금감원에서 반려가 되면 오히려 이것도 재료가 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회사는 돈 없으면 죽겠다 소리를 하면서 죽겠네요. 내가 죽겠다 진짜. 이거 유상증자 금액 마련하는 것도 거의 이거 뭐 집주인이 전세자금 올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올려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 유상증자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30%의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유상증자 비율이 30%잖아요. 그럼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되고, 뭐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6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왜 HLB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수익이 다른 데서 많이 나고 있어서 그 돈을 구해 온다면 쉽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손절쳐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뭐 만약에 3천만 원을 마련한다고 쳐도 실질적으로는 한 5천만 원 날려야지만 그 금액을 찾는 거랑 똑같아서 저도 고민이 큰 거예요. 이게 뭐 지금 팔아가지고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자니 만약에 유상증자가 철회돼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털리꼴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안 팔자고 또 있다가 유상증자가 또 승인이 돼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이거 돈을 또 어디서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는 거. 그래서 이 HLB 주주들은 특징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회사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뭐 몇 년 후딱 지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독하고 진짜 숨이 막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입니다. 3,6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군시렁 되니까 입이 트이는 것 같아. 일단 HLB 생명과학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3,400원대까지 또 열려버리고 신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차트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정말 좋지 않는 차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보라색 라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다행이란 것 치고 저기까지 미는 것조차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차트는 아니거든요. 보통 저 자리까지 가면 그냥 뭐 태초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아예 없는 회사거나 기대가 아예 없는 자리까지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LB가 생명과학을 먼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튼 뭐 지금 생명과학도 자리가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51,9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모펀드, 보험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는 아직까지 나갈 물량이 한 트럭입니다. 한 트럭. 지금 이렇게 계속 팔았는데도 지금 보시면 46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금융투자가 사들인 물량이 저렇게 많습니다. 이거 뭐 계속 판다라고 봐야 돼요. 바이오 ETF가 갑자기 뭐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에는 뭐 계속 판다라고 봐야 되고 기계적인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고 악재 때문에 파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악재적인 매도 같으면 지금 사모펀드나 보험, 뭐 연기금, 기타 법인 다 매도를 쳐야 될 건데 지금 금융투자만 지금 매도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만 좀 돌아온다면 외국인과 함께 수급이 들어온다면 좀 주가 부양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개인이 맞기도 버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년치로 따졌을 때는 외국인과 개인이 많이 팔았고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주가 방어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지금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유상증자를 기회를 틈타 가지고 저희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차는 또 많이 갚고 있어요. 지금 뭐 많이 빌리는 것 비해서 상환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나마 그래도 HLB는 뭐 대장이라고 잘 주가 관리는 좀 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겁니다. 57,000원 깨지면 얘도 또 지금 실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보다 좀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어도 일반적인 평균보다도 저는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클래스 2를 빠르게 통보받았을 때만 해도 좀 빨리 진행되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늦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이라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7월 23일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유증도 문제가 아니고요. 실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회사가 이미 끝났는데 저희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뭐 아니면 아직까지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저번에 김태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정이 잡히면 얘기한다 그랬는데 얘기를 안 했으면 일정도 안 잡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이 잡혀서 시작한다고 해도 6월 달이거든요. 이게 보통 다른 사례들을 찾아봐도 이 푸드파 기준 날짜에서 한 달 전에 실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2, 3개월 전에 실사가 끝나는데
정말 촉박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FDA 수장이 사임을 했어요. 이게 HLB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해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통제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승인 받는 거에 대한 또 지연 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한이 연기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FDA 측에서 한 1, 2개월 전에 회사 측에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늦어도 뭐 실사 얘기가 6월 달에 나오든 아니면 연기가 되는 게 6월 달에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실사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5월 안으로는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서제약 주가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좀 착잡한 상황인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57,700원 깨지면 거의 4자 또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장중이라도 4자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게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계속 뭐 유상증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우리 개인을 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미련한 건지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튼 뭐 좋은 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좀 기분 안 좋은 소리만 해서 죄송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오히려 호재입니다. 주식장이 안 열리는 게 저한테는 지금 호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끝.